안녕하십니까. 칸찬일과 영화학과 안보의 칸찬일입니다. 공동 진행하는 민혜 씨와 상혁 씨도 나오셨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뾰루지까지 난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벗어날 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감독과 배우 두 분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또 이제 초대 손님 인물 소개를 해주신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영화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영화 시식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느끼는 죽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남자와 거기에 끝, 결론,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것들을 피하고 싶고 지연을 시키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빠르면서 느리고 충격과 약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관점 그리고 영목과 지우의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즐겨보시죠. 네, 인물 소개로 넘어가시죠. 참, 그 전에 어떻게 제대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초대 손님 인사를 안 했구나. 우선 인물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이민혜가 떴다. 이 사람 누구? 제가 오늘 조사해온 분들은요. 바로 벗어난 탈의 주요 3인방 서보영 감독님, 그리고 이모준 배우님, 그리고 위지연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탈날 탈, 벗어날 탈, 탈탈 시리즈의 감독님이시자 파리 유학 출신의 미술 전공으로 감각적이고 독보적 미장센의 대가 서보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벗어날 탈 만든 서보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계의 다자광, 다수의 장단편 영화에 출연해서 묵직하고 깊은 연기력으로 이번 영화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영몽 역으로 연기해주신 이모준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목 역할 맡은 배우 이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진 그녀, 뮤직비디오의 여신으로 영화계의 배우로 떴다. 첫 주연 영화로 벗어난 탈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여자 지우 역으로 출연해주신 위지연 배우님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벗어날 탈에서 지우 역을 맡은 위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우. 제가 지난번에 영화 소개하는 거 보면은 매불쇼 시네마 지옥의 라인업보다 한 3배, 5배 낫다 그랬는데 이 인물 소개하는 거 보니까 뭐 거의 한 5배 이상, 10배 가까이 뛰어나네요. 앞으로 계속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소개를 받으니까 좀 쑥스럽거나 미안하지 않아요? 과하게 소개를 했다. 뭐 다자광 네. 글쎄, 뭐 그건 자랑은 아닌데 일단 서보영 감독 같은 경우 보면 막 대가란 말까지 썼어요. 이제 장편 데뷔한 감독한테 너무 과하게 칭찬해서 몸둘바를 모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인사하시면서 소개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하시면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쑥스러워할 거 알고 있었고요. 저 부산영화제 2021년도에 26회 거기에 선보였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어쩜 이렇게 지 영화처럼 보통 이제 씩씩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이거 듣는데 볼륨을 최대치로 듣고 지금 오늘도 지금 이렇게 자기를 영화가 꼭 그래요. 그 제목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벗어날 탈. 그리고 아까 이제 탈날 탈 얘기했는데 단편에서는 또 탈날 탈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 어릴 때 무슨 한자 공부를 특별히 했나 한국 공부를 특별히 했나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아니면 뭐 그 한자에 뭐 한이 맺혔나 이렇게 특별히 한국에서 한자를 이렇게 제목으로 내건 유일한 감독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자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한자의 이미지적이고 의미적인 결합 이런 측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제목으로 정할 때는 의미보다 이미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의미적 결합 같은 것들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말 그대로 네네.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합성어적인 이런 특성이 있는데 거기서 그 풍겨 나오는 어떤 이미지를 네. 영화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이 설명 들으면 아 영화 만만치 않겠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 한 55년간 늘 영화 한 1, 2만 편 봤다고 얘기하는데 본 적 없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이어서 봉준호에 대한 단행본을 쓴 사람이잖아요. 제가 봉준호만큼 공부했다.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와차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소라는 그 소자 밑에 히읗 발음이 있어요. 근데 소시 아니고 소라고 발음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벗어날 탈의 그 단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탈날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독특한 감독이다. 좀 멀리 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마침 또 제가 도봉구에 사는 또 노원구에 산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술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지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요 가끔요 그 영화 만드는 사람의 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인물의 그 캐릭터 지금 보니까 이무준 씨하고 닮은 그 네네. 그렇잖아요. 아마 캐스팅의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리고 또 다자왕이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섭외 들어오면 그냥 출연해줘. 그리고 아마 후회도 많이 할 거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그 108번네 이거 108 네. 할 때 그 몇 번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때요? 네. 그 다자강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되게 항상 다작했다, 다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단편 영화계의 다작왕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편 영화계라는 게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되게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뭐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실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생겼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어색한 단어라서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사실 영화 볼 때는 잘 몰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다고 해도 괜찮은 감사합니다. 단편 영화에서 다작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아시지만은 단편 영화를 찍는데 얼마나 캐스팅이 힘듭니까? 뭐 그게 돈이 됩니까? 무슨 뭐 빚이 납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배우들이 본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작왕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정말 고마운 게 저는 유지현 씨에 대해서는 그냥 이 영화에서 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뮤직비디오 여신 이런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기 PR을 좀 해주시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주시고 뮤직비디오 여신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붙여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뮤직비디오가 신기하게 항상 겨울 위주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미지가 엄청 그렇게 따뜻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헤어짐, 이별, 약간 어두운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손에 꼽을 만큼 너무나 애정하는 뮤직비디오는 선우정아님의 이제 고양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저의 이제 친한 사람들만 아는 저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약간 집고양이도 아니고 약간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야생고양이, 들고양이 역할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의 원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그리고 선우정아님의 그 다음 뮤직비디오도 인연해로 그것도 찍고 또 남이라는 뮤직비디오도 같이 연이돼서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작업했던 게 제일 팬으로서도 엄청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밖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헤이윌, 다이나믹 듀오, 에디킴, 먼데이 키즈, 프라이머, 옥상 달빛까지 어마어마한 유명한 뮤직비디오에 많이 다작으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로 실력파더라고. 실력파한테 서브가 많이 오네. 작곡도 너무- 잘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언더그라운드 성격이 있으면서도 좀 적절하게 또 이렇게 대외 활동도 하는 아주 좀 무게 있는 이런. 그래서 캐스팅이 된 거네요. 그죠? 어떻어요? 그 캐스팅하는데 그 뮤직비디오 출연한 것이 신고가 된 겁니까? 영향을 주긴 했던 것 같아요. 그 특히 백년회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약간 귀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웃거든요. 그 이미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캐스팅한 거는 그 전 영화 소 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 영화 쓸 때 생각이 나서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환이라고 부르는 그 귀신 복장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빨간 옷에 검정 치마.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 아이디어를 그때 얻었죠. 어떻습니까? 그 영화 연출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과 자기 영화 세계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을 했고 네. 소 때가 이제 영화의 시작인데 저는 아직도 이제 시네마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영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의 실험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버설 탈이 이제 첫 번째 장편이고 지금까지 했던 어떤 스터디가 한 번 이렇게 종합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연기를 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출연했던 단편 영화를 하나 보고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투나 어떤 톤앤 매너가 희극성이 보인다라고 느끼셔서 캐스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본을 받아봤을 때 감독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되게 낯설고 되게 쉽지 않은데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좀 생각해보면 그냥 저도 약간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느꼈고 그냥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히 제가 알 도리는 없지만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저는. 영화 자체가 선 씨가 등장하고 선문답적인 배우도 선문답적으로 지금 멋져.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먼저 미팅을 가졌을 때 이제 제가 빨간 옷이랑 검정 치마를 입고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거를 보시고 환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나중에 들어서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시나리오에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되게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감독님이 첫 미팅 때 나눴던 대화들, 일상적인 대화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이 많이 감독님이 엄청 열려 계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나리오에 담겨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읽었을 때 되게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갔네 라는 생각에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저의 얘기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거를 영화 속에서도 넣어주셨다는 게 당시에 제가 그 시타르타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책도 이제 불교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서도 비슷한 체험을 저는 뭔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또 시기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감독님 그걸 심취해 있었던 시기랑. 그래서 둘이서 만났을 때 대화도 너무 재밌었고 또 그걸 다루는 영화를 감독님께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그 지우를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촬영하고 나서 또 이후에 영화가 나왔을 때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체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매번 볼 때마다 항상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신기하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도 이건 이거겠지 하면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또 영화가 나오고서도 저런 게 있었네. 그래서 매 순간 깨달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영화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덧붙이자면 처음에 이제 저도 이 영화가 되게 낯설고 되게 쉽지 않아서 감독님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씬바이 씬으로 그냥 1씬부터 시작해서 총 50씬이었거든요. 그 정도 됐는데 그냥 씬별로 감독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제가 영목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완전 그 대본을 뜯어서 다시 분해해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막상 촬영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배우로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하면서 감독님 저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이 그때부터 되게 걱정이 많으셔서 날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저는 연습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감독님의 의도를 다 들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이제 감독님한테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부분들을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점점 뭔가 비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다.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108배를 네. 다 하신 건 아니시죠? 어. 이건 어떻게 되게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8배를 다 하진 않았고요. 그 108배 하는 동안 다 찍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감독님하고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108배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촬영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제작 여건상 그렇게 오랫동안 찍기도 힘들고 그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길 원하는 부분도 저도 있어서 그래서 감독님을 또 말씀을 드려서 108배를 실제로 한 것처럼 연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108배를 안 한 것처럼 느끼셨다니까 좀 제가 연기를 그런 뜻은 그게 아니고. 하는 것 같아서 바지가 젖어 있는 네. 엉덩이가 많이. 사실 저도 네. 108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럼요. 거의 뭐 네. 스쿼트 이상으로 허벅지나 이쪽에 땀이 많이 나는데 네. 엉덩이 젖어 있고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많이 젖어 있는 걸 보고 진짜 108배 그 이상을 했구나. 그 귀신이 같이 절하는 그 108배 장면에서는 거의 한 두세 테이크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합이 되게 생각보다 잘 맞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어쨌든 뭐 배우로서는 그냥 어떤 감정이나 표정으로 충분히 108배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했습니다. 엉덩이가. 안 하신 것 같다 해가지고 질문 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네. 젖어 있는 거는 다 분무기로 이제 땀을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사실. 미열했어요. 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얘기는 안 하는 진짜 한 것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뭔가, 예. 그건. 앞으로 세 사람의 그 행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영화 속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 영화의 테마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연결이에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다른 공간, 다른 시간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다. 그래서 그게 불이거든요. 나, 너, 난, 투. 계속 108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의 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소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연결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촬영됐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의 그 단절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극복하고 싶었던 이런 나름대로의 감독의 바람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우연이지만 이게 분명히 코로나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다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저희 촬영할 때도 거의 막바지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었거든요.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편의 연장이니까 단편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단편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이 장편만 보게 되면은 코로나랑 직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기가 막히게 또 맞물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의도하지 않은 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생충에서 무계획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모로 뭐 봉준호를 좀 닮았네. 저는 사실 장면의 미장센도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 저는 그 영목 나왔을 때 ASMR처럼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 풀 거기를 파헤치고 들어갈 때도 소리가 굉장히 집중을 더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불이 타는 소리, 새가 멀리 있는데 날아가는 소리도 마치 ASMR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주변 모든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이 좀 더 좋았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영목이 처음에 셀프로 어떻게 보면은 템플스테이처럼 한 거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이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선뜻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쁘고 휴대폰만 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좀 더 저렇게 원하는 부분을 조금 긁어주고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앰비언스 사운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때요? 의도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다행해서 저는 제 의도를 너무 잘 캐치해 주셔서 저는 영화는 보통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사운드는 진짜 중요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를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죠. 네. 이런 관객들 중심으로 영화 많이 보러 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강조할 때는 꼭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잘 들어라. 반면에 음악 사용은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아마 그 사운드를 구성할 때 그 앰비언스 사운드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음악이 전면에 두드러지면은 앰비언스 사운드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왕가희 영화를 이렇게 감상할 때 왕가희는 음악으로 그 인물의 감정을 끌어가거든요. 5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가희 영화에서 앰비언스 사운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음악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절제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애간장을 타고 우리를 격정적으로 만드는 아주 감정적 음악을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코 같은 영화, 그 이탈 영화 일부코, 그 영화는 이미지의 탐험으로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경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사운드, 동물의 양의 소리, 그 노인이 내는 소리, 동굴을 파고 들어갈 때 이 소리들이 기가 막히죠. 영화는 심지어는 우리가 무성 영화라고 말할 때도 사운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항상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이 동시 고려가 바로 테마예요. 어때요? 불교, 한자 이러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서 본인의 영화 세계의 어떤 핵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변신, 또 꾀할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탈을 저는 시리즈로 기획을 처음 했었어요. 네. 탈날탈과 벗어날 탈이. 근데 시리즈의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정했던 게 4대3 비율을 사용한다.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만 등장한다. 그리고 검은고 음악을 사용한다. 뭐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자 안에서 한자가 일종의 어떤 이야기 씨앗? 잠재태적인 느낌으로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찾아낸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날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정지할 지자, 오른쪽에 머리 혈자. 그래서 머리의 정지, 생각의 정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영화를 찍어야겠다. 그리고 벗어날 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육체를 뜻하는 월자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기뻐하는 사람, 기쁠 태자가 있어서 육체를 벗어난 자의 기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저는 되게 몽타주적이라고 영화의 몽타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에 대입하고 싶다. 두 가지 이야기에 이 한자의 어떤 원리가 그대로 영화의 구조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한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또 실험을 또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 제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코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불러서 이런 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오실 때 발걸음이 사실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러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런 채널이 있어 하고 신나게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그 방영을 했었던 그 울산의 별이라는 작품 편을 봤는데요. 화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소규모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 제작팀이나 이런 분들이 없이 그냥 카메라 한 대 갖다 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보였다는 거니까. 여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 일단은 스튜디오 자체가 너무 크고요. 네. 카메라가 지금 한 5대, 6대가 있는 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고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너무 생각도 못했던 이런 환경을 보고 나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어땠어요, 우리 지훈 씨는? 네. 일단은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영화 중에서 저희 영화를 불러주셨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영화를 부산 영화제에서도 관객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었지만 그 영화를 보시고 난 이후의 반응이 잠시 동안에 정적이 있거든요. 계속 앞전에 대화에서도 나왔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체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되게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영화가 이제 예고편도 그렇고 예고편으로 진지하게 다가가는 건 뭔가 페이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시간 생각하고. 우리 요원 씨는 내가 이런 거를 질문을 요청한 이유까지 알아.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저희 홍보까지. 그런 생각이 드네. 운영진과 상의해서 좀 불러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한번 이분은 거의 진행자급이에요. 내 자리가 지금 위협될 정도로. 사실
사실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삼계탕이 먹고 싶어졌어요. 아니 너무 맛있게 발골 왕이시더라고요. 발골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독립 영화 현장 여건이 삼계탕을 여러 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만 준비를 하셔서 그것도 거의 뭐 한두 테이크 만에 끝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완전 현장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뭐냐면 저는 막상 이제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그 국물 자체가 뜨거울 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끓여놓고 이제 식어서 김이 안 나길래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막상 손을 넣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상으로도 실제로 진짜 뜨거워서 약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뜨거워서 그랬던 거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완전 다들 빵 터져서 예, 너무 또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할 때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제가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영화 평론가라고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꽤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분이 한마디씩 뭐 어떤 말도 좋습니다. 소감도 좋고 시청자들을 향한 뭐 이런 것도 좋고 어떤 말이든 인사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교역 살짝만 더 하자면 이 분별이 사라진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논리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해석하거나 물론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느끼고 체험한다는 말이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이 영화를 감상하는 게 일단은 좋은 감상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3년 만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널에서 많이 힘써주시고 또 이렇게 약속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의 첫 데뷔작인 애정 어린 정말 이 영화를 많은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어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영화가 더더욱 잘 돼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촬영 기간 자체도 거의 1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계절감이 있는 장면을 찍어야 돼서 좀 텀을 두고 찍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지금까지 또 개봉까지도 3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지금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가 한 분에게라도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어떤 또 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벗어날 달. 한 명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